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전 고점 부근에서 걸린 자리인데, 이게 돌파를 하느냐, 이대로 급등 패턴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 조정을 받고 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확률적으로 그대로 가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상대 강도, 이 8월 달의 상대 강도, 그리고 6월 달의 상대 강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상대 강도가 똑같은 상대 강도였지만 지수는 이때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같은 상태에서 상대 강도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지금의 어떤 에너지가 이어진다면 급등을 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상대 강도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지수가 크게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후행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고 확률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 보조 지표가 이렇기 때문에 상대 강도가 더 강해져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상대 강도를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해외 증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 선물은 완전 가루가 될 것 같은데, 뭐 종목이 오르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종목이 오르는 게 한 손실 금액의 20배, 30배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들뜨는 부분을 좀 진정을 시켜주는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그 장중에 선물이 조금 올라 있었습니다. 한 1.5% 올라 있었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내일 우리 증시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전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중 최고치 돌파 이후에 급등 패턴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고, 여기서 지수가 한 3에서 4%가 오른다라고 보면 4%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00포인트입니다. 그럼 2550까지인데 거의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니까 기대 이상으로 강력하다. 그리고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빨리 결정 지은 게 그것도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요건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으면 아마 해외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소외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웬만큼 강력한 상태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워낙 강세에 타격을 받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해외 증시만큼 오른다라고 하면 4%가 오른다 하면 지수가 웬만한 종목들은 10% 이상 상승을 할 겁니다. 내일이 진짜 잔칫날인데 그 주식 비중을 신속하게 늘려서 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예 나오고 나서 사실 좋은 상태인데, 근데 이거 선물 생각하면 진짜 속상합니다. 내일 완전 아작이 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겨우겨우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뭐 거의 아침에 이게 한 150만 원까지 손해가 갔었는데, 선물 차트를 보면 제가 굉장히 오늘은 대응을 잘했습니다. 아침에 떠서 시작해가지고 이 갭을 채우느냐 아니면 지켜보느냐인데, 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갭 채우기 아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5분봉에서 이 5분선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이거 이탈하면 때려야지 해가지고 생각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때려가지고 여기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쯤에서
이거다. 이게 선제적으로 깨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덤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326.90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두 계약을 여기서.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조금 심리적으로 심장이 뭔가 무거운 것에 눌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 아니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냥 가지는 않을 거고 뜸은 들일 거다. 그럼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물타기 효과가 돼가지고 평단이 이렇게 두 계약을 하니까 325.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325.15 여기에 청산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걸어놨는데 거의 근접했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한 계약은 그냥 갖고 가는 건데 이 두 계약은 절대 롤오버를 하면 안 됩니다. 한 계약이 뭐 롤오버 해서 시작할 때부터 뭐 150만원, 200만원 얻어맞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추가 대응으로 그 수습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두 개까지 같이 롤오버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난다면 정말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청산이 안 되면 그냥 막판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금으로 끝났는데 원금에서 막판에 이제 평가 금액이 줄어들면서 평가 손실이 나면서 한 10만원 마이너스 정도 됐는데 33,000에 이거 33,000 퉁치면 뭐 한때 마이너스 거의 200까지 갔다가 선방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방향이 틀렸는데 손해를 안 봤습니다. 선물은 결국 방향을 맞추는 게임인데 방향이 틀렸는데도 손실이 거의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내일은 내일은 도저히 수습 불가능일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 내일 분위기 봤을 때 최소 10포인트 이상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10포인트 뜨면 마이너스 250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할까? 한 15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50을 어떻게 만회를 할까? 근데 내일은 많이 떠서 시작을 한다면 여기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이제 승부를 보고 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뭐 진짜 몇만원, 몇십만원 뭐 많이 해야 몇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이게 스트레스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면 그러면 시초에 한번 매도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근데 이게 시초에서 매도를 할 만한 그게 또 잘 안 되는 게 갭으로 뜨면 한 335 정도 될 텐데 거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근처에서 한번 또 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하는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매도가 시초에 매도를 해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제가 방향이 틀려가지고 손실이 좀 크게 났다. 그러면 이대로 뭐 생활비 버는 거는커녕 다 까먹게 생겼으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한번 시초에 10포인트 이상 뜨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이렇습니다. 뭐 항상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최대한 확률을 높이자는 건데 일단 지금 환율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일도 달러 약세를 해서 1100 아래로 내려가면 수출주들의 타격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 선을 긋는 거는 이 방향을 보는 건데 2014년에서 2018년에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딱 연결을 해보면, 그러면 내일 만약에 1100원을 하회하는, 그 아마 상승에 따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렇다면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내일이. 뭐 물론 이게 나중엔 더 올라가겠지만 당장 환율을 봤을 때는 내일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초에서 매도로 물을 한번 타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면 그냥 선물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원화 강세에 타격을 받는 종목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은 부분은 반도체 가격이 약세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화 강세에 타격을 받는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부진했고, 또 원화 강세에 타격을 받는 게 현대차. 탐탁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도. 기아차. 뭔가 시장 대비해서 부족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시장 수준만큼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만약에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 시초가 매도는 할만하다. 그러니까 내일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해서 시작하면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요런 거, 이렇게 해서 뭐 갭을 다 채워버리는 이런 형태의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환율을 봤을 때.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한국이 대응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큰일 쑥대밭이 된 유럽이나, 뭐 어제 12만 명 신규 확진자가 나온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100명 선에서 잘 방어하고 있는 한국하고 과연 백신 개발에 대한 호응도가 같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또 오늘 우리 장중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6%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한 4% 똑같이 반영하면,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또 덜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상승폭이 크게 나와서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그런 걸 가리키고 있고, 11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래서 승부를 볼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하락 추세선 극복했고, 사실 뭐 이제 대주주 요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거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치료제니 백신이니 이걸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별 영향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이 하락 추세선 극복했고 좋은 형태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세미콘 라이트를 보면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음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작은 종목들은 주가 움직이는 쪽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마리화나 테마에 세미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미콘 라이트가 마리화나 테마에 속할 만한 종목이냐? 예전에는 그 마제스타라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다 손상 처리하고 지금은 지분이 없습니다. 손상 처리하고 250억 날리고 3억 남은 거 처분해가지고 끝났으니까 실제로 이게 마리아나 관련주가 아닙니다. 세미콘 라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련주들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쪽에서는 뜻하지 않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테마로 한번 떴을 때 확 밀어버리고, 또 밀어버리고, 또 밀어버리고, 또 밀어버리고, 또 밀어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초가에 뜨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키움 개미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털리고 나면, 그럼 좀 털렸냐라고 이렇게 또 창구를 가지고 본다면, 한 5일 됐습니다. 5일 됐으니까. 보면, 순매도, 순매수에서 키움증권이 사라졌습니다. 순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털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일은 조금 기대를 할 만하지 않을까.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없으니까 예, 조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은 제가 여기 이제 영신금속 소액주주 모임 개설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올드한 느낌, 마치 그 연세 지긋하신 분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제가 이런 쪽으로 감각이 굉장히 없습니다. 옷도 병신같이 입는다 소리 많이 듣고, 예, 그런데 물론 옷걸이는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소액주주 모임을 개설을 했고, 예, 과거에 액트하고 삼성엠텍 소액주주 운동을 했던 그 카페를 이제 밀어내고 영신금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신금속 주주님들께 제가 쓴 글은 영신금속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5% 지분 공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수량을 따져보니까 지금 아직 5%가 안 되는데, 상황 보고 제가 좀 더 사가지고 5%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오시는 분이 계시면 5% 공시를 해서 주주 운동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5% 지분 공시를 하는 것은 사실 공동 보유 관계나 이런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삼성엠텍 소액주주 운동할 때 의결권 행사 금지 이런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소송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소송 많이 해봤으니까 별 느낌 없는데 법원에서 하나 받으시고 이러면 좀 놀라고 이러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트집 잡히지 않게 아무 계약을 한 것도 없고 공동 보유를 목적으로 한 서로의 어떤 그것도 없지만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5% 지분 공시를 내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이상 모인 것 같고 5% 되면 공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들, 지금 영신금속 제일 문제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영을 할 때 완벽하게 투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그렇다 치는데, 이거 주가 고가일 때 매도하고 저가일 때 매수,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당연히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 주주하고 그 특수관계인들이 잘 알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고가에서 매도하고 저가에서 매수해가지고 주식 장사를 하면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파생적으로. 하나는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위에서 때려버리니까 주가 못 올라가고, 밑에서 싸게 잡을 건데 사버리니까 또 못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에 방해가 됩니다. 그것도 손해가 가는 쪽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최대 주주가 올라가면 주식을 던진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이 작전 세력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 시세 내는 것도 뭔가 이런 시세를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건데, 작은 종목들은 여기서 주식 장사를 해버리니까 걔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매집해서 잘 만들어서 주가 올려놓으면 최대 주주가 다 때려버린다. 주가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영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200억대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가
요거 지금 과거 2008년도 제가 찾았습니다. 2008년도 투자 부동산 보면 지금 아마 이거 서빙고동 241이 그 신동아 아파트일 겁니다. 시세가 한 지금 28억 정도 되는데 투자해서 뭐 성과는 났으니까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삼성엠텍도 그랬습니다. 삼성엠텍이 그 대표가 자기 아파트를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택으로 살았습니다. 뭐 이러? 근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에 팔고 거기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임대업을 하는지 이걸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런 거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아니 뭐 이런 짓 하려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지. 예, 상장해가지고 주주들하고 같이 한 주당 1 의결권을 가진 동등한 동업자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호구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요거랑 그리고 요거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재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엠텍도 삼성영농이라는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 때문에 그걸 설립하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보면 여기 최대 주주 자녀들이 여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네. 도대체 이거 뭐 하는 회사냐. 그리고 영신금속이랑 뭐 주소도 같고 이거 설립해가지고 판매업 해가지고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일감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요렇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네, 이거 뭐냐? 니는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되면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할 겁니다. 주주 제한을 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으려면 지분이 필요한데 6개월 이상 보유하신 분이 이번에 같이 동참하기로 하셔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주주분들께서 이게 제일 궁금할 거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요 영신금속 소액주주 모임에 그 보유하신 분들은 주주분들은 여기 주소로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야 그래 알아듣습니다. 뭐 제가 혼자 4만주 갖고 있는 주주인데 니네 왜 이러냐 그러면 쌩까버립니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주주분들을 모아가지고 니네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대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주주운동은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만 고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주가 한 6,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NHN벅스 예, 이것도 뭐 21선 위에서 잘 떠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치면 순항 중입니다. 예. 에너지 모아가면서 올라가든 뭘 하든 추세의 방향이 정해졌고 그리고 해외 증시도 좋고 우리 시장도 좋을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쥐가 안 좋아지고 백이겠습니까?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때문에 우리 증시 전체를 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사고 있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는데 지금 코스닥의 매수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덩치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골고루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영신금속이 그러했을 텐데 물론 이게 뭐 어떤 다른 증권사가 또 개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중소형주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가 지속된다면. 그래서 거래량 없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NHN벅스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히트는 요런 거 보통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반등하는 거 보고 14만 원에 뭔가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호해소 걸린 거, 보호 확약 걸린 거 다 쏟아질 때까지는 가능하면 물타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지켜보는 걸로 하고 내릴 만큼 다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대창솔루션. 대창솔루션이 지금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대창솔루션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바이든이 친환경 에너지 언급할 때 국내 언론사들은 사실 그 부분을 쏙 뺐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중을 두는 걸로. 근데 원자력 관련해서 또 대창솔루션이 납품하는 업체였고 또 핵 폐기물 저장 시설하고 뭐 해상 풍력에 뭐 LNG 선박, LNG 추진선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될 겁니다. 지금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를 가장 많이 접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한 가지 좀 부담이 있다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것도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사실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럼 넌 언제 사냐? 저는 일단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사는 기준은 제가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사는 기준에 아직 충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지는 않지만 그 기준 충족되면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따라서 지금 워낙 강세 수혜주들, 워낙 약세 수혜주들, 아까 약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탐탁지 않은 흐름인 거 확인했고 한국전력이 오히려 더 탐탁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당일 흐름으로는 탐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강세 수혜가 확인이 되는 아니면 기조적으로 계속 원화 강세가 되는 것을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나서 조금 늦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굉장히 크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인기가 없다. 근데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원화 강세 수혜주들, 뭐 대한제본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이런 종목들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주목받는 종목들이 주목받는 그 시장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가 되듯이 원화 강세 수혜주들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이고 나서 행동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 조금 편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그 원화 강세 수혜주에 특히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